이 여자,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년이야. 이 말은 손님들이 가득한 분식집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퍼부은 말입니다. 25년을 함께 산 부부. 그런데 왜 남편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손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여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점심은 뭐 먹었어? 아직이요. 또 굶고 있네. 밥은 먹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야. 걱정하는 척이지만 실은 핀잔입니다. 정희는 네, 알았어요. 라고만 답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내가 왜 밥을 못 먹는지 알까? 가게를 혼자 지키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내 하루를 알기나 할까? 저녁 6시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윤상호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말합니다. 늦었네. 손님이 있었어요. 매일 그 핑계지. 정희는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들을 꺼내고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었는데도 집에 와서 또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가끔은 너무 억울하지만 그래도 손은 움직입니다. 식탁에 차려진 저녁상. 윤상호는 앉자마자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입 듭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게 밥이야? 간도 안 맞고 국은 또 뭐야? 싱겁기만 하고 내가 하는 건 늘 이 모양이지. 짜게 드시면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의사? 그게 지금 중요해? 난 맛없는 걸 못 먹는다고. 윤상호는 수저를 내팽개치듯 놓고 다시 거실로 나갑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정희는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노트를 꺼냅니다. 오늘 날짜 옆에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옵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또다시 조용히 집을 나서야 합니다. 오후 8시가 넘으면 골목은 고요해집니다.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직장인들은 이미 저녁을 먹은 뒤라 분식집을 찾는 사람이 드뭅니다. 정희는 조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봅니다. 손님은 23명, 매출은 18만 원. 전기세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이 정희는 압니다. 빠듯하다는 걸 하지만 이 가게가 없었다면 집에서 더 오래 견뎌야 했을 거라는 것도.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정희는 테이블을 닫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모읍니다. 가스불을 끄고 환풍기를 멈추자 가게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윙윙거리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정막만 남고 정희는 그제야 하루의 피로가 온몸으로 밀려오는 걸 느낍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앉아 문득 정희는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까? 아침부터 밤까지 서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튀기는 이 반복되는 일상. 남편은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들은 엄마가 분식집을 한다는 걸 친구들 앞에서 말하기 부끄러워합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 조금만 더 있다가 가고 싶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빨간 배달 가방을 맨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습니다. 사장님, 아직 안 가셨네요. 수진입니다. 인근 치킨집 배달을 하는 25살 아가씨로 가끔 배달 중간에 들러 떡볶이나 순대를 사가곤 합니다. 정희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수진 씨 배달 중이에요? 네, 근처라서요. 근데 사장님, 혹시 떡볶이 조금만 남은 거 있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정희는 냄비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한 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릇에 담아 내밀자. 수지는 감사합니다. 하고는 바로 젓가락을 집어듭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사장님, 떡볶이 국물 맛있어요. 진짜요, 그래요? 네. 진짜 다른 데랑 달라요. 이 국물 맛 때문에 자꾸 생각나요. 수지는 천진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먹어 치웁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따뜻한 것 같기도 하고 쓸쓸한 것 같기도 한 기분. 고작 떡볶이. 국물 하나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낯설기도 합니다. 사장님은 안 드세요? 난 괜찮아요. 하루 종일 먹어서 에이, 그래도 좀 드세요. 사장님 너무 마른 것 같아요. 수진이 자기 그릇을 밀어주려 하자 정희는 손을 저으며 웃습니다. 수진은 떡볶이를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으며 말합니다. 사장님, 저도 나중에 이런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배달만 하다 보면 제 가게가 없잖아요. 힘들어요. 이 일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처럼 손님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감사하다는 말 듣고 저 그런 거 좋거든요.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 아이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장사가 얼마나 고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무엇보다 집에 돌아갔을 때 기다리는 게 뭔지 하지만 그 순수한 꿈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진 씨는 가족이 어떻게 돼요? 저요? 부모님 계시고 동생 하나 있어요. 아, 곧 결혼도 할 거예요. 남자친구랑 3년 됐거든요. 그래요, 좋겠네요. 사장님도 행복하시죠? 가게도 있으시고.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글쎄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수지는 시계를 보더니 아, 저 가봐야 해요. 배달 더 남았거든요 하며 일어섭니다. 배달 가방을 메고 문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었어요.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수진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집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느낌입니다. 정희는 수진이 놓고 간 그릇을 씻으며 생각합니다. 떡볶이 국물이 맛있다는 그 말, 누군가는 이렇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한다는 것, 자기가 만든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말 한마디가 정희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만듭니다. 셔터를 내리며 정희는 오늘 하루를 다시 생각합니다. 힘들었고 지쳤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전부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립니다. 술 냄새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윤상우가 비틀거리며 따라 들어옵니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그냥 잠이 오지 않아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안 자고 뭐해? 윤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크고 거칩니다. 술이 취하면 그는 항상 이렇습니다. 말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물 드릴까요? 됐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윤상우는 부엌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냉장고를 엽니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고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또 장 안 봤어? 어제 봤어요. 어제? 그럼 어제 산 게 벌써 이것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이성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길, 그가 방으로 들어가 잠들기를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윤상호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냅니다. 카드를 한 장씩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놓습니다. 이거 봐, 카드값 청구서 이번 달만 150만 원이야. 150? 너 뭐 샀어? 마트에서 장 보고 가게 재료 사고 재료? 재료는 가게 돈으로 사야지. 왜 집 카드로 긁어? 가게 통장에 여유가 없어서요. 나중에 채우려고. 윤상호는 비웃듯 코웃음을 칩니다. 여유가 없다고. 그럼 장사는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 말에 정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집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합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긴. 뭘 해 맨날 돈 없다. 빠듯하다. 그 소리만 하잖아. 도대체 손님이 오긴 오는 거야? 와요. 그럼 돈은 어디 갔어? 너 혹시 어디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봅니다. 다른데요? 어디에요? 그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다 알아?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당신 하는 일 다 알아요? 말이 나온 순간 정희는 약간 놀랍니다. 이렇게 맞받아친 게 언제였던가. 윤상호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뜹니다. 뭐? 지금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뭘 안다고 사실을 말해? 윤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섭니다. 술 냄새가 더 짙게 풍깁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남편을 올려다봅니다. 너 요즘 장사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손님들한테 잘해? 음식은 제대로 만들어? 내가 집에서 하는 꼴 보면 밖에서도 똑같을 것 같은데. 정희의 눈빛이 서서히 식어갑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는지,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지 그 모든 걸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카드값이 왜 이래? 윤상호가 다시 묻습니다. 당신한테 설명해야 해요? 당연하지, 내 카드잖아. 당신 카드요? 정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카드가 내가 내고 있어요. 매달 내 통장에서 나가요. 당신 통장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명의 카드인데. 명의만 당신 거지. 돈은 내 돈이에요. 당신 퇴직금 받고 나서 한 푼도 안 벌잖아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윤상호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정희를 바라봅니다. 정희 자신도 놀랍니다. 늘 속으로만 삼켰던 말들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윤상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립니다. 화가 났을 때 그가 늘 쓰는 톤입니다.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 내가 얼마나 버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걸 알아야 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맞아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이게 지금 간섭이야? 카드값 150만 원이 넘는데 물어보는 게 간섭이야? 정희는 한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가게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래서 그게 내 카드 긁어도 되는 이유야? 당신 카드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돈으로 내는 카드라고. 명의는 내 거잖아. 윤상호가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탁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립니다. 정희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럼 당신 명의 카드 전부 해지할까요? 그럼 당신은 뭘로 술 마시러 다닐 건데요? 윤상호의 얼굴은 점점 붉어집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요.
정희가 말을 끊습니다. 내가 얼마나 버는지, 내가 뭘 하는지 먼저 알아보세요. 물어보기라도 하세요. 한 번도 관심 가져본 적 없잖아요. 정희는 그를 지나쳐 방으로 향합니다. 나 먼저 잘게요. 당신도 자요. 방문이 닫히고 정희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집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게, 이렇게 또렷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 게. 점심시간입니다. 분식집은 손님들로 붐빕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튀김을 튀기고 김밥을 써는데 그때 문이 열리며 윤상우가 들어섭니다. 남편이 가게에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게를 열고 나서 2번밖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만. 왜 왔어요? 정희가 작게 묻습니다. 윤상우는 대답 대신 빈 테이블에 앉으며 사방을 둘러봅니다. 가게를 품평하듯 천천히 시선을 돌리다가 학생들이 먹고 있는 떡볶이를 바라봅니다. 나도 하나 줘. 지금 바빠요. 집에 가서 드세요. 여기가 내 집사람 가게인데 한 그릇 못 먹어?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떡볶이 한 그릇을 덜어 남편 앞에 놓습니다. 윤상우는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한 입 먹고는 인상을 찌푸립니다. 이게 뭐야, 싱겁네. 손님들한테 이런 거 팔아? 장사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정희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조리대로 돌아갑니다. 남편의 말을 무시하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야, 어디가, 내 말 안 들려? 손님들 기다려요. 손님? 손님이 나보다 중요해? 학생 하나가 불편한 표정으로 친구를 쳐다봅니다. 직장인 2명도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정희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몸이 굳어가는 걸 느낍니다. 당신, 그만하고 나가요. 정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윤상우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입니다. 나가? 내가 왜 나가야 돼? 여기 내 마누라 가게인데? 지금 장사 중이에요.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요. 나중에? 맨날 나중이야. 너 나 피하는 거지? 정희는 참으려 합니다. 손님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상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조리대 쪽으로 걸어오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어제 그 말 아직도 기분 나빠. 내가 돈 안 번다고? 내가 얼마나 벌었는데. 30년 넘게 회사 다니며 이 집 마련하고 애 키우고 다 내가 한 거야. 알아요. 그러니까 알긴 뭘 알아. 너 나 무시하는 거지? 요즘 들어 말투가 왜 그래? 손님들이 하나둘씩 젓가락을 놓습니다. 식사를 멈추고 이쪽을 바라봅니다. 정희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부끄럽고 화가 나고 무엇보다 무력합니다. 당신, 제발 나가요.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내 마누라한테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죄야? 단골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사장님, 저 먼저 갈게요. 돈은 여기 놔둘 게 아니에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갑니다. 불편한 공기가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윤상우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더니 비웃듯 말합니다. 뭐야, 손님들 다 가네. 이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지. 당신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내 탓이야? 그래요, 당신 탓이에요. 당신이 여기 와서 소란 피우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남기고 서둘러 나갑니다. 직장인 2명도 곧 따라 나갑니다. 순식간에 가게는 텅 비고 정희와 윤상우만 남습니다. 봐, 다 갔잖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윤상우가 정희를 가리키며 소리칩니다.
정희는 손에 든 국자를 꽉 쥡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립니다. 내 말 들어 이 가게 접어. 너 이거 할 능력 안 돼. 처음부터 말했잖아. 장사가 쉬운 줄 알아?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가게를 차려? 내가 하겠다고 했을 때 당신이 허락했잖아요, 허락. 그냥 하고 싶다니까 하라고 한 거지. 진짜 될 줄 알았어? 정희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던 힘 같은 것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여자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려니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텅 빈 가게에 울립니다. 국자가 바닥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멈춥니다. 윤상호는 그제야 입을 다뭅니다. 나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낮고 떨립니다. 야, 내가 나가라고요. 정희가 소리를 지르자 윤상호는 멈칫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건 처음 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향합니다. 미쳤네. 진짜 중얼거리며 문을 나가는 윤상호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조리대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합니다. 가게는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아까까지 붐볐던 게 거짓말처럼 지금은 정희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가게 문을 일찍 닫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이 무겁습니다. 평소보다 더디게 더 느리게 걸으며 정희는 생각합니다.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해진 그가 안쓰러워서 참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익숙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편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다른 감정을 느낍니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참아온 자신이, 손님들 앞에서 모욕당한 자신이 그날 이후로 정희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도 아닌 그저 텅 빈 감정. 조용히 거실로 나와 창가에 앉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린 골목을 내려다보며 정희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동네를, 이 도시를 벗어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새벽 4시 반, 정희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섭니다. 가게로 가는 길목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한 대의 버스가 막 출발하려는 참입니다. 버스 전광판에 동해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희는 멈춰섭니다. 저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갈까? 바다가 있을까?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버스가 천천히 출발합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봅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조리대를 닫고 재료를 준비하고 가스불을 켭니다.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몸은 익숙한 동작을 반복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듭니다. 단골 아저씨가 아침 일찍 라면을 주문합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고예요. 짧은 대화지만 따뜻합니다. 정희는 작게 웃으며 라면을 끓입니다. 파를 썰고 계란을 풀고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습니다. 아저씨는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며 나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됩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버티는 걸까? 누군가의 고마움, 누군가의 작은 관심, 그게 자신을 붙들고 있는 걸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됩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정희는 가게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습니다. 예전에 메모용으로 사둔 건데 언제부턴가 일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동해행 버스를 봤다. 그저 버스를 봤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자꾸 그 빨간 후미등이 떠오르는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그 정류장을 지나칩니다. 시간표를 봅니다. 동해행 버스는 새벽 4시 반, 6시, 8시에 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시간표 사진을 찍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윤상호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둘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를 피하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합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정희는 항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했고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들이 늘 먼저였습니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 조금은 살아보고 싶다. 불을 끄고 누우려는데 문득 휴대폰이 생각나 다시 켭니다. 아까 찍어둔 버스 시간표 사진을 엽니다. 새벽 4시 밤 바다로 가는 버스. 정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습니다. 꿈을 꿉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 꿈. 점점 멀어지는 도시, 점점 가까워지는 바다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그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평소처럼 돌아갑니다. 손님이 오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가 지나갑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침묵이 흐릅니다. 윤상호와 정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어도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다릅니다. 예전처럼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정희가 선택한 거리입니다. 그 차이가 정희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듭니다. 금요일 저녁입니다. 정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윤상호는 이미 술을 마신 상태입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희를 보자 입을 엽니다. 너 요즘 왜 그래? 뭐가요? 말을 안 해. 예전엔 그래도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는데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윤상호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야, 내 말 안 들려? 들려요. 그럼 대답을 해야지. 정희는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냅니다. 컵에 따라 마시며 남편을 봅니다. 붉어진 얼굴, 흐려진 눈빛, 비틀거리는 걸음. 이 사람과 함께 산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 눈빛이 달라졌어. 윤상호가 한 걸음 다가오며 말합니다. 정희는 물컵을 싱크대에 놓고 고개를 듭니다. 뭐가 달라졌는데요? 모르겠어. 그냥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엔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 있었는데 요즘은 대꾸를 해. 대꾸가 나쁜 건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그냥 기분이 이상하다고. 윤상호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털썩 앉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방으로 향합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거실에서 윤상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정희야. 왜요? 너 나 떠날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요즘 내 눈빛 보면 알아. 딴 데 가 있어. 여기 없어. 정희는 입술을 깨뭅니다. 들킬 줄 몰랐습니다. 대답 안 해? 그럼 인정하는 거네. 진짜 갈 거야?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윤상호는 비웃듯 웃습니다. 어디?
어디를 간다는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아닌 곳이요. 웃기고 있네. 나이가 몇인데 집 나간다는 거야? 돈은 있어? 갈 곳은? 정희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윤상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립니다. 야, 대화하자고. 문 열어. 하지만 정희는 열지 않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시원합니다. 드디어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합니다. 윤상호도 거실에서 계속 텔레비전을 봅니다. 둘 다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공간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지만 정희는 압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녁 6시 마지막 손님이 나갑니다. 정희는 문을 닫고 가게를 정리합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닫고 더 깨끗이 정돈합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윤상호가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왔어? 내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정희가 방으로 가려는데 윤상호가 말합니다. 어젯밤 생각해봤어. 정희는 멈춥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 근데 말이야. 윤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혼자서는 하루도 못 버텨. 결국 돌아올 거야. 그때 가서 빌면 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당신 말대로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죠.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엽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옷가지를 챙깁니다. 윤상호가 방문을 벌컥 엽니다.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요? 진짜 가려고? 지금? 정희는 대답 대신 가방 지퍼를 잠급니다. 정희야, 농담 그만하고. 농담 아니에요. 정희는 윤상호를 지나쳐 거실로 나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25년을 산 공간,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던 곳 하지만 이제는 떠날 곳이야. 정희야. 윤상호가 소리를 지르지만 정희는 현관문을 엽니다. 나가기 전 냉장고로 가서 메모지 한 장을 꺼내 펜으로 씁니다. 당신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나도 이제 내 밥을 찾아가요. 메모를 냉장고에 붙이고 돌아서는데 윤상호가 막아섭니다. 제정신이야? 어디를 간다고? 몰라요. 가보면 알겠죠. 돈은? 갈 곳은? 그것도 가보면 알아요. 신발을 신고 손잡이를 잡는데 윤상호가 뒤에서 말합니다. 후회할 거야. 정희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합니다.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참은 거요. 계단을 내려가 골목으로 나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칩니다. 시간표를 봅니다. 다음 동해행 버스는 내일 새벽 4시 반. 정희는 근처 찜질방으로 갑니다. 오늘 밤은 거기서 보낼 겁니다. 새벽 4시 정희는 찜질방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아직 어둡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며 정희는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시 반 곧 옵니다.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입니다. 버스가 천천히 정류장에 멈춰섭니다. 문이 열리고 정희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오릅니다. 기사님께 요금을 내고 빈 좌석에 앉습니다. 창가 자리 밖을 볼 수 있는 곳. 버스가 출발합니다. 익숙한 골목들이 뒤로 물러갑니다. 매일 걷던 길, 매일 보던 건물들, 25년을 살았던 동네가 점점 멀어집니다.
정희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지켜봅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보입니다. 바다입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바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색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작게 보입니다. 아, 작은 탄성이 입에서 새어나옵니다. 바다를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뭔가에 쫓기느라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버스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립니다. 작은 어촌 마을들을 지나치며 정희는 각각의 마을을 유심히 봅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서 내려야 할까? 1시간쯤 더 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들보다 조용하고 한적해 보입니다. 정희는 기사님께 여쭙니다. 여기 어디예요? 송림리요. 작은 마을이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도 돼요? 그러세요. 버스가 마을 입구 정류장에 섭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내립니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나갑니다. 정류장에 혼자 남은 정희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바다가 가깝습니다. 걸어서 5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작은 상점들이 몇 개 보이고 주택들이 듬성듬성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마을 안으로 걸어갑니다. 골목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며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그러다 한 건물 앞에서 멈춥니다. 임대라고 쓰인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1층 상가인데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비어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 조리대를 놓기에 적당한 크기 문 앞에 테이블 서너 개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정희는 팻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송림리 상가 임대권으로 전화드렸는데요. 아, 네, 보러 오실 거예요? 지금 앞에 서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10분 안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정희는 상가 앞에 앉아 기다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짠 냄새가 나고 시원하고 부드럽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낍니다. 바람 문득 그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람처럼 자유롭게 바람처럼 가볍게 10분쯤 지나 중년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인사를 나누고 문을 열어줍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지만 구조는 깨끗합니다. 환풍기도 있고 가스배관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음식점이었어요. 작년에 주인이 나이 들어서 접었죠. 월세는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보증금은 500. 정희는 통장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저축했던 것 충분합니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고 싶어요.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이틀 뒤 정희는 바람분식이라는 간판을 답니다.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한 간판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바람과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색깔 가게 안을 청소하고 중고로 산 조리대와 테이블을 들여놓고 재료를 사다가 냉장고에 채워 넣습니다. 모든 걸 혼자 합니다.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개업 첫날 정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합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김밥 재료를 손질하고 튀김옷을 만듭니다. 손에 익은 동작들이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더 가볍고 더 자유롭습니다. 문을 엽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정희는 문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갈매기 소리도 들립니다. 첫 손님은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오시며 둘러봅니다. 새로 열었구만. 네, 어제 열었어요. 뭐가 맛있어? 다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추천해 드릴게요. 정희는 떡볶이 한 그릇을 담아드립니다. 맵지 않게
간을 약간 싱겁게 해서 할아버지는 한 젓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 괜찮네. 우리 마누라가 만들던 맛 같아 감사합니다. 여기 혼자 하는 거야? 내 대단한 애 나이가 어떻게 돼? 쉰둘이에요. 쉰둘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용기 있네. 할아버지는 떡볶이를 다 드시고 계산을 하며 말합니다. 자주 올게 마누라 없어진 뒤로. 밥 먹기가 싫었는데 여기 생겨서 다행이야. 할아버지가 나간 뒤 정희는 빈 그릇을 씻으며 미소 짓습니다. 첫 손님, 첫 매출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몇 명 더 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 학교 끝나고 온 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옵니다. 사장님 새로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네, 엊그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이고, 서울에서 이런 데까지 이유가 있으시겠네. 정희는 웃으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이 뜸해집니다. 정희는 조리대를 닦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매출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적어도 월세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상가 2층에 작은 방 하나가 딸려 있어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 생각입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합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정희는 눈을 감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윤상호입니다. 정희는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끕니다. 아직 통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고요를 즐기고 싶습니다. 정희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바람분식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오시고 점심에는 공사장 아저씨들이 오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합니다. 정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게 안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 정희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 겨울은 따뜻했네요. 노랫말이 가슴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프지 않습니다. 그저 추억일 뿐입니다. 지나간 시간, 끝난 이야기. 정희는 다시 설거지를 계속하며 작게 따라 부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창문을 엽니다.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얼굴을 스칩니다. 정희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소금기 섞인 공기, 해초 냄새, 그리고 자유의 향기. 이 모든 것이 이제 정희의 일상입니다. 사장님,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수진. 서울에서 배달 일을 하던 그 아가씨. 우연히 정희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찾아왔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립니다. 수진 씨, 어서 와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드라이브 왔어요. 남자친구랑요. 그래요? 잘했네. 수진은 테이블에 앉으며 메뉴판을 봅니다. 떡볶이요. 국물 많이 해주세요. 알았어요. 떡볶이를 내오자 수진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습니다. 역시 서울에서 먹던 그 맛이에요. 맛있어요? 네. 근데 사장님, 여기 오시길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 볼 땐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옵니다.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50대 중반의 여자분입니다. 몇 번 오셨던 단골입니다. 사장님, 김밥 2줄 싸주세요. 포장으로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포장을 하며 건네는데
그 여자분이 말합니다. 사장님, 혼자 사는 거 외롭지 않아요? 예전엔 함께여도 외로웠어요. 예전엔요? 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지금은 혼자라서 편해요. 그 말 이해해요. 저도 이혼하고 나서 그랬거든요. 혼자인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처음엔 무서웠는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사장님도 그런 것 같네요. 여자분은 김밥을 받아들고 계산을 하며 나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밝은 인사를 남기고 수진이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사장님, 저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사장님처럼요? 용기라기보다는 선택이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것도 용기잖아요. 수지는 계산을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나갑니다. 매일 비슷한 일을 반복하지만 어제의 정의와 오늘의 정의는 다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들입니다.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진짜 거기 있는 거야? 아빠한테 들었어. 응. 왜 그랬어? 갑자기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빠 혼자 집에 있잖아. 아빠는 어른이야.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엄마,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나와서. 근데 민수야, 엄마는 지금 행복해.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 그래? 응. 더 밝아진 것 같아. 나중에 갈게, 거기. 엄마 떡볶이 먹으러. 그래,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정희는 미소 짓습니다. 아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들어는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청소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문득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을 봅니다. 52의 여자,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정희 씨, 잘하고 있어요. 그 미소엔 눈물이 아닌 온전한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한 마음,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 정희는 두 팔을 벌려 그 바람을 맞습니다. 가슴 깊이 들이마십니다. 이 순간이, 이 공기가,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합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살 때 정희는 항상 윤상호 씨 부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살 때는 민수 엄마였습니다. 분식집 사장으로 일할 때조차 사장님이지 정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그냥 정희. 자기 이름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